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의 비참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교정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유난히 시원했던 그날, 저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칠판을 닦으며 38년간의 교사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제자부터 마지막 제자까지 모두가 제게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은퇴 후 저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3번 초등학생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그 호칭이 주는 따뜻함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 정수가 작은 공방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시작한 목공은 남편의 새로운 취미이자 삶의 활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뭘 만드세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이들 책상이야. 도서관에 기증하려고. 저희의 노년은 그렇게 서로를 아끼며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들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수술비와 입원비, 각종 검사 비용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교직원 연금과 남편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노후 자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건강보험도 있고 적금도 조금씩 있으니까.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그리고 이 돈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요양 중인 남편은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약값, 정기검진비, 영양제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오후 현관문이 열리며 딸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메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딸은 한눈에 봐도 잘 나가는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좋아지셨네요. 딸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딸의 방문에 기뻐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도 오랜만에 본 딸이 반가웠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은 후 딸이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 때 창업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IT 회사를 차렸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업이라니? 언제부터? 벌써 2년 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요즘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큰 투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투자금을 조금만 더 확보하면 완전히 안정궤도에 오를 수 있거든요. 저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투자해 주실 수 있을까요? 5억 원만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연아, 그런 큰 돈을. 엄마, 제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요? 이미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도 거의 성사 단계고
내년이면 매출이 지금의 10배는 될 거예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아빠 병원비는 물론이고 두 분 남은 인생 정말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게 해드릴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8년간 교사로 살면서 늘 아이들에게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라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딸의 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니. 엄마는 사업을 잘 몰라서. 엄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어요.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딸이 돌아간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남은 인생 편하게 해드릴게요. 남편의 약값도 부담스러운 현실에서 그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낮잠을 자는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 나이에 5억 원 대출은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시고 집을 담보로 잡으면 안 될까요?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담보 대출이야 가능하지만 혹시 사기는 아니신지. 요즘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8년간 성실히 모은 돈과 함께 살아온 집까지 걸고 하는 도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걸 확인한 딸은 환한 미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달, 3달, 남편의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은행에서는 대출 이자 납부 안내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요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이상해.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5억이나 빠져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면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핸드폰으로 딸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신형 외제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사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차 구입. 성공한 CEO의 기분을 만끽 중. 이라는 글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어느 도시의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출장 겸 휴가. 일과 여가의 완벽한 조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 준 돈으로 딸이 명품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전화도 안 받고.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 대한 배신감과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뒤섞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딸의 회사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잠깐 도서관에 갔다 올게요. 저는 거짓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1층 안내판에서 딸이 알려줬던 회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하자 세련된 인테리어의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리셉션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를, 아니, 김지연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머니입니다. 잠시 후 딸이 나타났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본 순간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지연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딸이 회피하려 했습니다. 5억 말이야.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네가 해외여행 다니고 비싼 차 산 거 다 봤어. 우리 집 담보로 받은 돈으로 말이야. 잠깐만요. 딸이 제 팔을 잡고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나는 찾아왔어. 네가 약속한 투자금 회수는 언제 되는 거야? 엄마,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야. 기다리라고. 네 아버지 병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그때 몇 명의 직원들이 복도에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회사를 일궈놓았는 줄 아세요?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어머니.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와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보안상 나가셔야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직원분들, 이분은 저와 관계없는 분입니다. 회사 보안을 위해 나가시도록 안내해 주세요. 딸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는 분이신 것 같은데 왜 저희 대표님께 반말을 하시죠? 한 직원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딸이 직원들 앞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연아, 제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서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병세가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선영아, 남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설아. 작은 노트가 있어.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리할 기운도 없던 저는 며칠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목공 작업에 대한 메모들이었습니다. 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책상 제작 일정, 재료비 계산, 마무리 방법 등등.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영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저는 그 한 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딸의 배신도, 내 거짓말도, 집을 담보로 잡힌 것도.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만을 생각하라고 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엄마로, 아내로만 살아왔다는 것을요. 김선영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다는 것을요. 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며칠 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담보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더 이상 연체되면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잃게 되더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편이 만들어 놓은 작은 책상들을 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 집의 크기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비췄습니다. 선생님 물론입니다.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저는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기대도 요구도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